예,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익숙한 개념이시겠지만 이 개념을 잘 해두셔야 다음 시간에 할 공분산,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학에서 중요한 것이 대표값을 구하는 겁니다. 대표값을 구하고 그 이후에 이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동력각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어떤 중앙 무게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고 그 다음에 요 무게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붙이기도 하고요. 필터 뭐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대표값이 평균이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퍼져 있는지가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됩니다. 우리가 A, B, C, D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의 평균은 M이라고 씁니다. 미인의 약자입니다. 이 개수 N을 이 총 더한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게 평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값으로 보통 평균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산이라는 걸 또 씁니다. 분산은 V라고 쓰고 베리에이션, 즉 얼마나 퍼져 있는지의 의미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걸 구하기 전에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개념이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있으면은 이 각각 값들이 이 평균에서 이렇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편차를 구해서 한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죄송합니다.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 값에서도 평균 빼고 그 다음 값에서 평균 빼고 그 다음 값에서 평균 빼고 그래서 이 값들을 한번 평균을 내볼까 해서 평균을 내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A, B, C, D 그럼 마이너스 4m이 되겠죠? 4m. 근데 아까 이 m이라는 건 뭐였어요?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였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m이 됩니다. 즉 이거는 4m 빼기 4m이 돼서 0이 돼버려요. 모든 편차의 합은 0이 됩니다. 당연히 편차의 평균에도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럼 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곱을 해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0도 안 되고 구할 수 있죠. 이거를 베리에이션, 분산의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편차들의 제곱을 구하게 됩니다. m의 제곱, t-m의 제곱.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곱이 되니까 스케일이 너무 커집니다. 스케일이라는 거는 어떤 규모,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곱을 했으니까 겁나 커지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하실 때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게 이 규모입니다. 규모에서 좀 이걸 잘 못 잡으셔서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시그마로 쓰는데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데비에이션 그걸로서 여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요 길다란 제곱된 것들이 원래 수치랑 비슷해지고 얘는 루트 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요걸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누군가에 보여줄 때는 표준 편차를 많이 쓰고요. 요거 이렇게 루트 함부로 씌우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떤 공식 유도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 유도 때는 베리에이션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요거 거리라는 개념은 확실히 알아두셔야지 이후에 공분산하고 이러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을 켜주시고요. 뭐 이름도 정해보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 해주시고 불러주셔야겠죠. 그 다음 a는 이번에 numpy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로 구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숫자 다루실 때는 numpy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array로 1, 2, 3, 4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 해주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평균은 min이라는 약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이라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까지 더한 다음에 이 숫자로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 4 하면은 평균을 딱 구할 수가 있습니다. 2.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엔 베리에이션 한번 해볼게요. 베리 해보시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먼저 A0에서 민을 빼고 요거에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녹화를 멈추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뺀 후 제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 것도 똑같이 하고 마지막에 숫자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베리에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의 루트를 씌워야겠죠. 루트를 씌우기 위해서는 요거 뭐 루트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요건 np의 도움을 좀 받을게요. std는 np.sqrt 스퀘어 루트란 뜻입니다. 루트 값 씌워서 베리 해주시면 그 다음 std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 루트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구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평균은 np.min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a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bar 해주셔서 a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std 같은 경우는 np.std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거 하나만 좀 수정하자면은 베리에이션이라고 저는 좀 실무에서 좀 많이 썼는데 정확히 분사는 베리언스입니다. 베리언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좀 더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요거 표현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리언스 습관적으로 항상 베리에이션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우고 베리언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아까 평균 대표값이 평균인 건 알겠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어떻게 하냐? 시그마 즉 평균에서
시그마를 하나 더하고 시그마를 뺀 값이 있다고 쳤을 때 요 안의 값들이 이 안의 값들이 전체 데이터의 68%를 설명을 합니다. 평균에서 이 시그마, 평균에서 이 시그마를 더하고 뺀 요 값들은 데이터의 95%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할 때는 이 정도 말하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 어떤 길이가 1m라고 했을 때 편차가 30cm야 이랬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그러면은 그거의 길이는 0.7m에서 1.3m 사이에 있는 게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겠죠. 이 시그마로 얘기했다 보십시다. 그럼 0.4에서 이 시그마니까 1.6이죠. 이 정도면은 95% 정도. 상당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무조건 이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어떤 사람의 키의 평균, 키 평균으로 했을 때 뭐 170에서 뭐 175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160에서 180 사이입니다. 혹은 140에서 2m 사이입니다. 이런 통계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 표준 편차가 대략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지 이후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